네, 저금리 시대의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되돌아봤을 때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열정을 쏟았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영어 공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영어 공부에 쏟았던 열정을 다른 곳에 쏟았더라면 지금쯤 인생이 많이 달라져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헤드셋만 쓰면 이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통역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블루투스를 이용한 이 장치는요. 헤드셋을 쓰고 말을 하면 이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이 음성을 인식한 후에 상대방 헤드셋으로 언어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국내 기술진이 개발을 해서 국제 표준까지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자, 이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는 바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외국어 공부에 투자를 했던 열정을요. 만약에 부동산 투자로 그 열정을 쏟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좀 달라져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열정 이분들과 함께하면 더 이상 후회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계의 명탐정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 투자 대비 소득이 없었던 게 바로 영어 공부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뭐 생각도 안 나고 다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만약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소득이 조금 적었다, 수익률이 적었다는 투자가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낮은 수익률은 없었고요. 어휴.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 많이 듣죠. 네. 어떤 지역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네. 내가 거기 보러 갔었던 곳인데 혹은 내가 봤었던 곳이야라고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가격 반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소유를 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나 소유를 하지 못한 그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익률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미있는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재밌어요, 이런 하나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네. 우리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오. 정말로 불효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공부 잘하면 부자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공부 잘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잘 되셨을 텐데 왜 불효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내가 그 자식 때문에 네. 소 팔고 땅 팔아가지고 지금 가난해져가지고 굉장히 불효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너무 그렇게 안타까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제가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요, 또 어떤 투자 지역에 대해서 우리 명탐정들이 사건을 해결해 주실지 오늘의 단서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건 파일에 관한 4개의 단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단서를 봤을 때는 제가 저게 뭔가 싶었는데 4번째 단서를 보니까 딱 감이 오네요.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면 너무 쉽다면은 저희 네. 시청자분들과 다 함께 외쳐볼까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세종!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 수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오히려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된 곳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종시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명탐정 사건 파일은요, 바로 세종시가 행정도시가 된 사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리 부동산 대책 후 세종시에 관한 투자 방향을 잡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오늘 방송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요, 궁금한 사항 있거나 부동산 상담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단서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가 이 뉴욕과 워싱턴의 관계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좀 애매했는데 사실 뉴욕과 워싱턴의 관계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해요. 뭐 뉴욕은 서울과 연결되고 또 워싱턴은 세종과 연결이 되지만 결정적으로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인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그 과거에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에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6.25 전쟁과 같이 이렇게 큰 폐허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미국의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력과 자본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국의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농업을 기반한 그런 생산 시설들이 굉장히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의 수도가 이렇게 워싱턴으로 이전을 하면서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뉴욕처럼 굉장히 큰 도시로 이렇게 변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에 있던 수도가 조금 이렇게 세종시로 이전을 하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네네. 미국의 수도를 워싱턴으로, 아. 네, 서울의 수도를 이렇게 세종으로, 아하. 네,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뜻이 있었군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 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 진짜 말도 많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세종시 개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시작이라고 기준점을 잡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우리가 2002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수도권 기능 분산이라든지 뭐 국토 균형 발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할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게 되면서 이게 논의가 조금 시작됐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립이 추진된 시기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이렇게 설립된 데 이어서 지금의 세종시로 이렇게 명칭이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 이전에도 정부 종합청사가 과천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과천으로 출퇴근을 한 적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과천에 있었는데 이걸 다시 세종으로 옮긴 또 이유는 뭘까요? 과천 말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네, 어디요? 모르시죠? 네. 일단 그 모든 분들이 보면은 정부청사는 이제 서울정부청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천정부청사가 또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통으로 알고 계시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도 또 정부청사가 있습니다. 대전에도. 네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정부청사가 이 세종으로 또 이렇게 네. 추가적으로 확장이 됐는데 그쵸?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청사의 가포화를 일단 막기 위해서 청사를 이렇게 분산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연기군에서 이 세종시로 옮기면서 더 큰 도시로 좀 성장을 한 거겠네요. 지금 현재는 세종이 행정도시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뭐 정규직이라든지 뭐 어떤 서비스 인프라들이라든지 이런 일자리와 함께 인구가 증가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한 27만 명의 규모로 이렇게 인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중앙 행정기관들 그리고 국책연구기관들이 이렇게 세종으로 이전하고 앞으로도 뭐 꾸준히 이런 산하기관들이 이전하게 되면서 뭐 그에 따른 도시 인프라나 편의시설도 점차적으로 확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굉장히 큰 지역이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세종이라는 도시 자체가 모두 형성이 됐을 때는 더욱더 기대가 되면서 훨씬 더 이렇게 큰 지역으로 발전할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행정도시 세종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관공서 건물만 가득하니까 조금 이 동네가 삭막할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다녀와 보신 분들은 정말 살기 좋게 잘 해놨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분 실제로 가보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녹지 비율이 굉장히 제일 높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오. 그래서 50% 이상의 녹지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살기 좋다라는 말은 주위에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축구장 62개 규모의 버금가는 그런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 호수공원에는 여러 가지 이런 테마에 따라서 이 5개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네. 테마에 따라서
다 이렇게 특성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진형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또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도서관부터 해서 미술관 그리고 복지시설 등 이 도시 기반 시설에서 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이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연기군이었을 때는 네. 연기만 나던 굴뚝에서 연기만 나던. 굴뚝에서 연기만 나던 그러한 연기군이었는데 지금은 이 청사가 이전을 하면서 그 도시 개발이 되면서 모두가 네. 살고 싶어하는 이야. 그러한 세종시로 이렇게 바뀌었다. 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연기만 나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이제 세종시로 탈바꿈이 되면서 뭐 기존부터 연기군에 사셨던 분들은 거의 뭐 이렇게 개발이 되니까 로또 당첨된 기분이셨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실제로 토지 시장에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이제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네. 본래의 세종이라는 도시가 개발이 시작되면서 어떤 그 지역을 수용하고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렇게 어떤 대토를 시작하게 되면서 물론 개발의 영향도 조금 있었겠지만 1차적으로 올랐던 토지들이 지금은 세종이라는 도시가 조금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폭등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여전히 투자 시장으로서 좀 매력이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좀 늦었나요? 일단 그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 범위가 굉장히 그 넓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개발이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집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일단 그 이동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토를 통해서 굉장히 집가 상승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주위의 노른자위와 이 세종시와 함수 관계와 그리고 이 기업들이 들어오는 곳, 그 주위의 함수 관계를 잘 찾아본다면은 아직도 투자처로 조금 매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가요. 고유어로 된 마을 이름이었어요. 저는 요 힌트 때문에 그럼 세종시가 아닌가라고 조금 긴가민가 했었는데 세종은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뒤에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단서를 보게 되면 마을 이름이라고 돼 있듯이 세종이라는 도시에 이렇게 마을 이름을 지정할 때 우리말로 이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서를 조금 넣은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마을 이름 하나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 범지기 마을이라고 해서 범지기? 네네. 지금 현재는 아름동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운데 말이라든지 뭐 긴골, 는말 뭐 이런 범지기 여기서 이렇게 조음의 효율성을 조금 따와서 지금 범지기 마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불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범이 누워 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또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 정부청사가 서북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일본 국도가 아름동 서쪽을 이렇게 지나게 되면서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어떤 BRT 노선이나 세종 시내에서도 정부청사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국토교통부나 환경부 이런 중심적인 행정기관들과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교육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기대가 되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세종시의 도렛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담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 지역이 그 방충리에 이제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렛마을이라고 불리게 된 계기는 이 지형이 황소의 고삐랑 이렇게 닮았다. 그래서 이 도렛마을이라고 이렇게 지어졌고요. 네. 이곳의 인프라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세종 정부청사가 있어서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RT 노선이 이 지역의 남북으로 이렇게 관통을 하기 때문에 교통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곳에 이제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세종시의 이제 주된 산인 이제 원수산이 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1km씩 이렇게 긴 하천이 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축천이라고 해서 또 그것은 이제 특화 구간으로 지금 현재는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곳의 또 장점은 이제 2019년 10월이면 이제 충남대 병원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부터 해서 모든 교육적인 인프라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주거 지역으로서 굉장히 매력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한솔동이라고 첫 마을입니다. 세종시가 이렇게 생겨났을 때 처음 지어진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처음 만들어진 곳인 만큼 현재는 이제 2개의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영재 학급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 서울의 대치동 같은 어떤 교육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솔동 같은 경우에는 금강의 조망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실제로 1번 국도와 당진 영덕 간의 고속도로를 끼고 있어서 이런 내부적인 교통 여건도 금강의 조망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는 어떤 도시 인프라가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들을 유심히 들어보니까요. 세종시에 이 마을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유독 이 세 마을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라는 건 세종시의 핵심 투자 지역을 지금 간접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하는데 어떤가요? 뭐 물론 그 힌트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꼭 이렇게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이 지역이 정말로 이 목적성을 가지고 투자가 하기에 정말 적합한 곳인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들 이외에도요. 지금은 저평가되고 있지만 조금 떠오르는 마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그 세종시 내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토지 지가 상승이 조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내부로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세종시 주변으로 해서 좀 이런 함수 관계를 조금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한 또 지역들도 있고 토지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평가된 지역들을 잘 이렇게 찾아서 소유를 하신다면은 꼭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부자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힌트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는 젊은 도시였어요. 하긴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젊은 도시, 젊은 피의 도시는 맞는 것 같은데 저 젊은 도시 옆에 36.8이라는 글자는 연령을 얘기하는 건가요? 뭔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종의 평균 연령층이 굉장히 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도시뿐만 아니라 어떤 인구 증감률 부분에서 출산율이 또 굉장히 또 높은 그래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정부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에 따른 일할 수 있는 인구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지역의 구성원도 평균적으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어떤 굉장히 젊은 연령들의 구성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세종 안에서 도시가 형성된 지역 중에서는 지금 뭐 학교가 없는 지역은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이런 교육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연령층이나 어떤 교육 시설 뭐 그에 따른 주거 환경이나 이런 도시 인프라들이 또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종이 진행됨에 따라서 인구는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세종시가요, 행정 수도이다 보니까 물론 행정기관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겠지만 일반 기업들도 또 없지는 않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도시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이제 사업장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LNC 그리고 하나 첨단소재 그리고 한국콜마 등 좀 이렇게 좀 굵직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과 관련한 그 대기업의 협력업체들도 대거 이렇게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이렇게 등장할 것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 행정도시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들도 유치를 시키면서 앞으로 전망이 더욱 밝은 세종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는 이제 고려대학교나 뭐 홍익대학교 캠퍼스 뭐 이런 개발된 지역이 아닌 그 외부 지역 그렇지만 세종시 안으로 이렇게 행정구역상으로 들어가는 지역들도 이런 추가적인 교육 시설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세종시가 조금 더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요, 가장 중요하죠. 투자자의 시점에서 좀 세종시를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그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지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일어났기 때문에 네. 일단 조금 저평가된 토지가 어떠한 것이 있을지, 그리고 세종시로 인해서 주위에 그 반경 몇 킬로의 인프라까지 형성이 될지, 또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이제 세종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실수요자의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파리 부동산 정책에도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금 투자를 하시기에는 조금 거품이 조금 빠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신도시의 상가는 특히나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파트가 지금 입주가 하면서 상가들이 대거 입주를 하고 있는데 주위에 이 신도시 상가들은 세종시도 물론이고 이렇게 보면은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상가를 수익형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돈을 내는, 네, 그러한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의 상가는 꼭 위치를 정확하게 따져보신 다음에 이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종시에 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세종시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할지, 또 규제에 대한 아쉬움은 없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아쉬움이라기는 보다는요. 뭐 네. 지금 현재 앞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투자 방향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규제에 의한 어떤 소유를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뭐 거주하거나 아니면 투자한 그 지역의 도시 형성이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도시가 완성된 시점, 즉 미래를 조금 보는 시점, 그런 안목이 이렇게 눈을 뜨는 게 이렇게 실제로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세종시가 행정도시가 된 사건, 네, 명탐정 한 줄 노트를 좀 작성해 주시죠. 네, 오늘의 명탐정 한 줄 노트는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지 기뻐할 일이 줄줄이 따라온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네,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라는 그러한 마음인데요. 시청자분들도 항상 이렇게 지금 날씨 덥고 이렇게 비가 오고 짜증이 나더라도 이렇게 짜증만 내지 마시고 항상 기쁜 일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잘 된다, 잘 된다. 네,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은 네. 큰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앞으로 기뻐할 일들이 줄줄줄 따라오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또 세미나도 잘 알아보고 또 참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세미나 일정 마련되어 있죠? 네, 저희가 뭐 매주 금요일마다 여의도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이 알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이렇게 투자자분들과 또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투자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에서 원부동산 개발 전문가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9월 8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평생학습원 복합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도 9월 12일 화요일 1시 반부터 4시까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부동산 매거진 오늘은 부동산계의 명탐정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좀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 세우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충남 금산읍 중돌이 산 33번지를 3년째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3년째 보유 중이신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이 땅은 어떻게 뭐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소유를 하신 건가요? 아니, 아는 사람이요. 네네네.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경매를 샀대요. 네네네.
경매를 샀는데 네. 돈이 갑자기 낼 돈이 없다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을 나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한 거죠. 그 예. 돈을 내가 이제 빌려주고서 네. 그것을 이제 내가 내 앞으로 제가 돌린 거죠. 네네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그 금산군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예, 예. 지도상 이렇게 보시면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뭐 크게 이렇게 뭐 이슈화가 되거나 뭔가 집가 상승의 여력이 뭐 금방 생기는 일단 그러한 지역은 일단 아닙니다. 왜냐면은 예, 예. 금산군에 일단 인구를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인구가 굉장히 조금 작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 예. 금산군 내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주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조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비어 있는 그러한 주거 지역으로서 제 역할을 이렇게 못하는 네, 그러한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 이 옆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은 남산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원화가 조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개발 호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관광에 조금 여력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광적인 그런 메리트보다는 오히려 조금 금산군이 뭔가 클 수 있는 그러한 호재를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국어가 또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 도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맹지는 아닙니다. 그렇다 예, 예. 보니까 금산군이 조금 크면은 이렇게 그에 따라서 이 지가 상승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조금 보유하신다면은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지가 상승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왔습니다. 네, 괜찮으셨어요? 예. 네,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호재를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셨습니다. 참고하셔서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예, 예,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17-21번지가 재개발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개발 소식을 들으셨어요? 아니, 살려고 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오, 네. 그래서 알았거든요. 네, 자, 이거를 계속 보유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건물을 통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여기 거주하고도 계신가요? 아니요, 거주는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세만 이렇게 받고 계신가요? 예. 그렇구나.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이렇게 조금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시다 보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도로가 또 확장이 되거든요. 네. 확장이 되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러한 토지 네. 쪽으로 확장이 된 것이 아니라 뒷집 있잖아요. 뒷집. 도로 쪽으로 말고 반대쪽 도로 쪽으로. 예. 네, 그쪽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도로가 확장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좋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네. 네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본다면은 대구의 정규직이 조금 밀집돼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냐면은 일단 대구에는 일단 큰 대기업이 일단은 없는 지역입니다. 없는 지역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대기업들의 협력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일단 과거에 이 섬유단지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성서산업단지가 1, 2, 3단지 이렇게 또 주변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사이에 있는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가치 상승이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거 지역으로서 상당히 이 지역은 조금 이 안정적인 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가 상승이 이렇게 뭐 추춤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양쪽으로 또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그러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기를 조금 보신다면은 향후에 굉장히 이 토지가 굉장히 많이 더욱더 오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매도보다는 네. 보유를. 예. 네. 그래서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 보여집니다. 네. 네, 고민 해결이 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확 달라지셨어요. 네. 네, 위치적으로 좋다고 하니까요. 장기적으로 네. 보유하고 계시면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네,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니까 막 웃음꽃이 피셨네요. 자, 다음 소식도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충북 진천읍 신정리 678-1번지를 20년째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년이나 보유 중이세요? 네네. 아이고, 매도는 안 하셨고요. 글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궁금해서. 20년이나 되셨으니까 이제 팔아야 네. 하나 아니면 더 가지고 있어야 하나 고민이실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신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일단 진천에 있는 어떤 지역상으로 먼저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네. 지금 현재 진천이라는 행정구역상 지역 내에서는 어떤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보유하신 토지가 어떤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유하신 토지 주변으로 해서 어떤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네. 지금 일부는 다 이렇게 도시나 산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도시 지역들과 임야로 되어 있는 지역들만 뺀다면 지금 앞으로 향후 개발이 일어나고 개발 구조로 갔을 때 지금 이 지역으로밖에 올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어떤 개발의 압력을 받더라도 이 지역으로 실제로 개발의 압력이 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고, 지금 이런 토지 주위에 딱 붙어 있는 도로는 아니지만 지금 이 도로들을 지나지 않는다면 여기 토지로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토지들이 벌써 도로 확장 계획이 어떤 도시 계획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토지에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보유하셨으니까요. 지금 한 조금만 더 보유하신다면 뭐 위치나 향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복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매도를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는 보유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네. 그렇군요. 네. 네, 더 궁금하신 사항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여지껏 잘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하네요. 그러네요. 20년 진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네. 더 기다리시면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신다고 하니까요. 네, 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들 좀 듣고 고민 해결을 드렸는데요. 네, 많이 궁금증들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또 상담받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죠. 세미나 일정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에서 원부동산 개발 전문가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9월 8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평생학습원 복합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도 9월 12일 화요일 1시 반부터 4시까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02-6223-9988번으로 접수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갭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주택 규제 발표 이후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천만 원으로도 토지 투자가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5천만 원 모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네. 네, 고민하시는 게 토지 투자기 때문에 5천만 원이 조금 적은 금액이 아닐까라고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작게는 한데 이제는 아파트는 힘든 것 같아서 투자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서 네. 우연히 방송을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해서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지금 현재 주택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3개는 가지고 있어요. 아우, 부자시네요.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팔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네. 갑자기 이 방송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네. 제가 5천만 원이 있어서 네. 이제 아파트는 안 될 것 같아서 네. 한번 자문을 구하려고요. 네, 일단 그 주택 시장이 규제가 되기 때문에 풍선 효과로 이 투자의 자금들이 지금 현재 토지 시장으로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안정화 정책이 벌어질 때 그때 이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과거에도 안정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화 정책이 펼쳐질 때를 보면은 주택의 규제를 가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항상 이 풍선 효과로 토지로 몰리면서 토지 시장의 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집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토지 경매 낙찰가율이 9년 만에 또 80%를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년 만에 이 토지 시장으로 또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네. 토지 투자를 하신다면은 더욱더 이 시점에서 투자의 차익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남길 수 있다. 그러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토지 투자는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 토지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네. 인구가 증가하는 그리고 정규직과 함수 관계가 있는 그러한 토지를 잘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토지 뭐 대부분 안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천만 원도 가능한 거예요? 네,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5천만 원으로도 물론 이렇게 토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뭐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 또 많은 이렇게 비싼 토지를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개발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저평가된 토지를 잘 찾아보신다면은 5천만 원으로도 물론 토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단 저희 세미나도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일단 공부를 조금 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투자를 이제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도움이 좀 되신 것 같으세요? 예. 네. 자, 5천만 원으로 토지 투자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요. 세미나 네. 참고하셔서 또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강화군 갑곤리 326번지를 대토를 받아 구입했습니다. 매도를 해야 할지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매도를 해야 할지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매도를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또 이제 엄마가 나이가 연세가 있어가지고 네. 농사 짓기도 그러시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노후 자금도 필요하시고 해서 예. 실제로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는 타이밍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강화도의 전체적인 구조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실제로 강화도 지역의 발전에 조금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이 섬 전체가 한 50% 정도가 어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올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일대가 어떤 주위 지역과 근접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이 미칠 수 있는 어떤 외곽 순환 도로나 아니면은 뭐 연륙교나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아무래도 본래의 부동산 가치보다는 지금 이 지역 부동산이 조금은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수요량도 증가하게 되면서 조금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강화도로 출입할 수 있는 자체의 어떤 도로가 한 2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2개의 도로 중에 어떤 굳이 뽑자면 2개의 도로 중에 메인 도로라고 할 수 있는 도로와 어떤 근접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짓고 있듯이 여기가 지금 현재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는 절대농지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업진흥구역이 굉장히 또 이렇게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농업에 관련한 건물들은 모두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가주택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건축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활용 가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도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토지 가치 부분에서 충분한 가격 반등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보유하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도보다는 보유를 하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되세요. 논농사 지역인데 네네. 그거를 밭농사로 바꾸실까 하는 생각 어. 드는데 그런 건 어떤가요? 뭐 농사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아무래도 토지 가치랑은 이렇게 조금 두 번째 이야기라서 일단 첫 번째가 토지 가치 상승 부분에서 이렇게 가격 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논농사나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개인이 편하신 대로 이렇게 또 결정하셔도 뭐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도움이 좀 되셨어요? 예, 너무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의견 잘 참고하셔서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대정동 359-3번지와 남편에게 증여받은 영천시 망정동 219번지를 계속 보유해야 할지 팔아야 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유를 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전망이 궁금하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경산시 대정동 359-3번지 먼저 예. 제가 살펴드리면은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개발 제한 구역을 이렇게 알고서 구매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몰랐었고요. 네, 이 토지를 그러면은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사신 건가요? 예, 예. 아, 일단 그 현재 이렇게 개발 추세를 보면은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보다 개발 제한 구역이 조금 수용 개발을 하는 쪽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수용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용을 당한다면 일단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지가 자체가 워낙 이렇게 조금씩 올려지다 보니까 보상되는 금액도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용이 된다라면은 또 굉장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가 상승을 받고서 이렇게 수용이 되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산이라는 도시가 커지면서 이 지역도 다 같이 이렇게 지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개발 제한 구역보다 이 지역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앞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생산 녹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임당역 쪽으로 보시면은 생산 녹지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바뀐 곳이 있습니다. 이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맞은편 쪽에 보면은 또 생산 녹지 지역이 있는데 이쪽에는 다 아파트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린벨트는 이 수용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산이라는 이 도시가 커져가면서 그런 이 개발의 압력이 조금 높을 때 그때 한번 매도를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경산에 조금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을 때 그때 한번 가치 상승을 보고 한번 갈아타자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망정동. 예, 예. 네. 일단 그 영천에 대한 그 제가 개발 호재를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영천 같은 지역은 물론 뭐 여러 지역들이 있겠지만 그 보면 영천 이제 하이테크 파크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개발 계획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이테크 파크라든지 이런 데를 보시면은 일단 그 대기업이 들어오는 곳이 아닌 조금 이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개발의 압력이 조금 이렇게 약하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천이라는 도시도 보시면은 이 개발 도시의 이런 확장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청자님께서 보유하신 토지의 앞쪽을 보시면 지금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나오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상업지역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농사를 짓고 있는 그죠?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천 같은 쪽은 어느 정도 이 기업들이 조금 들어와야 그래야지 이 도시의 확장이 되면서 그러면서 집가 상승이 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지적도상 이렇게 맹지로 보입니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을 봤을 때는 이 지적도를 떼어 보시면은 토지의 이 선으로 해가지고 이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는 편이 아닌 앞으로 이 영천이라는 도시도 점점 이 도시의 규모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 토지가 또 지금 현재는 맹지이지만 도로가 생긴다라면은 오히려 훨씬 더 도로 그 여건이 좋아지는 집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토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신다면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토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으세요? 예, 예. 네, 경산시의 경우는 조금 타이밍을 보고 매도하시기를 추천해 주셨고요. 영천시는 좋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좀 듣고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상담받으신 모든 분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미나 일정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에서 원부동산 개발 전문가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9월 8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평생학습원 복합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도 9월 12일 화요일 1시 반부터 4시까지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계의 명탐정들과 함께한 시간으로 꾸며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성공 투자를 위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세종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이 과거에 미국이 수도가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이전했던 것을 알았다면은 네. 재빨리 세종시로 이렇게 이전한다라고 나왔을 때 투자를 했다면은 굉장히 투자처로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이 되는 그러한 곳이 조금 선진국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많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두 눈을 이렇게 크게 뜨시고 조금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이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조금 주택 시장 쪽보다는 이렇게 토지 시장 쪽으로 지금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시장 쪽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부동산 매거진. 저희가 준비한 정보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